자,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시작해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사실 수학적 기납법은 아무래도 증명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가 되면 뭐 이론을 물어본다, 개념을 물어본다 이런 게 아니라 쫙 다 해놓고 빈칸 채우라고 시키지, 그지? 사실은 그래서 빈칸 채우는 요령으로 적당히 풀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풀면 사실 완벽하게 푸는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장 완벽하게 수학적 기납법을 공부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정말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하드코어하기 전공법이 원래 오히려 더 효율적일 때가 있다니까. 그냥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이 꼴 이어가지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보고 왠지 이걸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래서 한 90% 80% 맞추는 것보다 차라리 전공법으로 어려운 수학적 기납법 3번만 딱 증명해보면 다시는 모를 일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직접 증명하는 거 3가지를 골라왔으니까 그 3가지 해볼 건데 하기 전에 수학적 기납법의 맥만 좀 잡아보자. 자, 수학적 기납법은 뭐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보이는 건데 너무 많으니까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언제 다 보여? 그리고 무한하니까 보일 수도 없지? 자, 그래서 원리를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명제 콤보로 설명하겠다라는 얘기인데 n이 1일 때 성립한다 라는 거 하나 하고 여기가 보통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때 성립한다를 쓰다 보니까 가끔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뭐냐면 여기도 k가 나오지, 여기도 k가 나오거든? 그 k랑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때는 n이 m일 때가 되면 n이 m 플러스 1일 때가 된다라는 걸로 증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k랑 k 플러스 1로 놓으면 k가 다른 데서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그마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나 봐.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자인데 똑같은 문자로 써 있으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지. m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거를 보이는 거는 간단한 계산으로 보통 보이면 되고 작은 거니까 요거일 때 된다는 거 보이면 어떻게 돼? 그러면 1일 때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1이면 2 되고 2 되면 3 되고 3 되면 4 되고 하면서 따라락 돌아가면서 0원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바탕으로 1, 2를 증명한 거 보이면 증명이 되면 그럼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를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n이 m일 때 되면 m 플러스 1일 때 된다를 성립한다고 보였었잖아. n이 m일 때 대신에 이렇게 바꿔도 돼. n이 m 이하일 때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1일 때 되는 게 아니라 m2가 되면 3이 되고 3이 되면 4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하일 때 전부 다 되면 그럼 그 다음으로 비로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봐봐. 1이면 2 되지. 2 됐는데 1도 돼 있지 이미. 성립하지. 그럼 1, 2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3이 되는 거야. 그럼 1, 2, 3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런 변형도 있었어요. 있고 실제로 n이 1일 때 되는 걸 보여. 두 번째는 뭘 보이냐면 n이 m일 때가 되면 n이 2m일 때가 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보여. 요것만 보이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거 보일 수가 있나? 이걸로는 안 돼. 왜냐면 1일 때 되는 거니까 1이면 2 되겠지. 2일 때 되겠지. 2이니까 4일 때 되겠지. 그럼 3일 때는 4는 8일 때 되고, 그치? 2에 거듭 적으면 되지만 3일 때랑 5일 때 이런 게 안 되잖아, 그치? 이것만은 수학적 기납법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보이는 거예요, 더. 이렇게 한 수학적 기납법도 있어. 뭐라고 하는 거냐? 여기다가 n이 m일 때가 성립하면 n이 m-1일 때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도 해, 이렇게. 요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역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하여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왜냐면 4가 되니까 3도 되고 8이 되니까 그 밑에 7, 6, 5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얘는 두 배씩 충분히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돌아오는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콤보로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기도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꼭 m일 때 되면 m 플러스 1때 된다라는 포맷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갈 경우에 모든 자연수를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논리만 생기면 그럼 그 명제들의 콤보로 증명을 끝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빈칸 채우기를 잘 채워서 맞추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이 너무 서툴러서, 왜냐면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혼자 쭉 증명하는 거에 아무래도 좀 서툴다 보니 문자도 이게 뭘 써야 될지 모르겠고 좀 이런 부분의 에러로 여러분이 못 풀었다. 이런 건 괜찮아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그러더라도 정작 시험장에 가면 어느 정도 다 써져 있으니까 맥락은 잡을 수 있는데 맨 처음에 틀을 못 잡아가지고 못 푼 친구들이면 틀이 잡혀있으면 풀만 하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논리를 아예 잘 못 펼치는 경우들이 있다고, 식전개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단계별로 나눴어. 언제 안 되는지를.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공부해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게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의 가장 기본 오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못한다. 무슨 뜻이야? 답이 없다. 너는 이제 기본도 없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한번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맨 처음에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푸시면 돼요. n에다 1을 집어넣는 거지.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k가 그대로 되는 거야. n에다 1을 집어넣는 순간 다시 n이 1일 때를 성립하는 것부터 보이자. n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여기 그대로 하는 거야. k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야. 1부터 1까지 k 제곱이야. 이게 뭐야? 1의 제곱을 말하는 거죠. 그냥. 자,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었으니까 그게 뭐랑 똑같냐고? 1, 2, 3을 6으로 나눈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라. 이게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n이 여기서 k일 때 성립한다가 돼버리면 여기 k랑 아무래도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알겠지? 자, 그러니까 n이 m일 때 성립하면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건데,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진짜 중요한 점은 이거를 활용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하드코어하게 n이 m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하려고 들면 그건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야.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거는 앞에 걸 활용해서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다음 걸로, 그 다음 걸로 다음 걸로 하는 거지. 그냥 n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할 거라면 그냥 지금 n일 때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걸 n 플러스 1이라는 문자로 바꿔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거 아니고 앞에 걸 활용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부터 m까지 k제곱을 합쳤더니 m에서 m 플러스 1에서 2m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야. 알고. 그런데 n 대신 m 플러스 1까지 넣으면 여기다 m 플러스 1까지 넣으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건데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k제곱을 때려보니까 이게 어떻다고? m까지 합친 것보다 m 플러스 1제곱 하나만 더 더한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주는 거야. 뭐라고? k가 1부터 m까지 k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m까지를 먼저 합쳐주고 m 플러스 1번째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왜냐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아는 걸 써먹기 위해서 아는 거와 지금 현재 궁금한 거의 차이를 구분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건 아니까 요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고 얘네 둘이 더해서 계산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이거는 뭐 생략해도 돼. 어차피 되니까. 잊어서 새삼스럽게 이 공식이 안 맞을 리는 없잖아. 여기서 2m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쌤 여기 중간에 뭐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 건데요? 그런 거 몰라도 돼. 왜냐면 빈칸 채우기 할 때도 어떻게 풀면 돼? 그냥 이 꼴로 어차피 똑같은 계산 과정일 거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만 잘 채워넣으면 돼.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활용해서 이걸로 바꾼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너무 심플해요. 중요한 게 이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와. 아니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 게 3점으로 나오겠어? 빈칸 채우기 무조건 4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학생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런 거 너무 생각할 거리가 없잖아? 그래서 안 나와요. 그럼 수능에 4점짜리 수학적 기납법 빈칸 채우기가 나오면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수열의 구조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이것처럼 길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어디까지 합치기로 했었어? m까지 합치기로 했었지. m개까지. 근데 m 플러스 1개면 어떻게 돼? 한 개가 더 느는 거지. 한 개씩 더 느는 게 뭐야? 수열을 나열하면 점점 길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어려워한 친구들이, 그건 어려워한 친구들이 없는데 길어지는 게 아니라 대신 어떤 거? 넓어지는 거. 넓어지는 게 뭐라고?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수열의 위치가 같이 바뀌어. 여기는 점점 길어지는데 여기는 짧아져서 막 길어지는데 위치가 같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증명해볼 2번하고 3번이고, 만약에 4번 같은 케이스까지 더 물어본다면 그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부등식이 나오면 돼. 또 부등식. 왜냐면 우리가 빈칸 채우기 문제 풀 때 제일 믿고 가는 게 뭐냐면 에라 모르겠다. 이 꼴이면 위식하고 아래식하고 무조건 똑같을 거니까 요거 잘 계산하고 요거 잘 계산하면 무조건 차이를 내가 채워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부등식은 뭐가 돼? 이거보다 이게 커야 된다. 그럼 이거보다 작은 걸 넣어야 되는데 얼마큼 작아야 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 논리 두 가지를 연습해보는 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얘가 어떤 케이스라고? 넓어지는 케이스인데, 넓어지는 케이스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온전히 뭐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변해나가는 변수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었지. K제곱은 변수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었지. 근데 반면에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K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n이 여기도 있고 동시에 여기도 있는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n이 하나가 커지면 여기만 개수가 하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하나가 커진다는, 양쪽으로 커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그러면 개수가 느니까 줄은 길어지는데 저쪽도 커지니까 폭이 넓어지면서 결국 넓이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씩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PF 이렇게 쓰고 하는데 PF 뭔지 알아? PF 왜 쓰는 줄 알아? PF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오, 맞아요. 프루프입니다. 프루프. 너무 무시했나? 너무 무시해서 기분 나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거 PF를 해본 게 처음 아닌가? 수학에서는? 아니, 수학 1에서 뭘 증명을 했겠어. 코사인 법칙을 증명했겠니, 설마? 수능 강의에서. 알겠지? 그래서 저는, 내가 증명 안 썼으니까 모르는 친구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무시했나? 아니, 프루프는 PR 이렇게 안 하고 PF인데, 이거 안 이상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1번 갑니다, 1번. n이 1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n이 1일 때가 되면 여기다 1을 넣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k가 1일 때부터 1일 때까지 k가 1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n도 여기도 뭐가 돼? 여기도 1이 될 테니까 2-k가 되겠죠. 이렇게 n에다 1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1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6에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 됐네. 1 되는 거 맞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항상 뭐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뭐 자명하다라고 여러분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빈칸 채우기에서 다음 중 알맞은 표현으로 자명한다, 자랑한다, 뭐 자살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자명한다는 알 필요는 없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냐면 n이 m일 때 성립하면 n이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m 대신 m 플러스 m을 써야 돼. m. k를 쓰면 여기 k랑 헷갈린다. 알았지? 자, 그럼 m이 되면 m 플러스 1이 된다는 건데 m이 된다는 게 뭐야? m이 된다는 건 k가 1이면서부터 m까지 갔었어. 여기도 k야. 여기도 뭐야? 여기가 m-k 더하기 1이 되면 이게 이렇게 된대.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힌트로는 요런 게 주어져 있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m이 됐다는 이걸 가정해서 이걸 활용해서 m 플러스 1일 때를 보일 거니까 우리가 보여야 되는 성분을 생각해보자. k가 1부터 어디까지? m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는 겁나 쉬워요. 근데 여기가 m 플러스 1로 바뀌는 순간 여기 있던 n도 뭐로 바뀌어야 돼? 똑같이 m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m 플러스 1에서 1이 올라가면서 m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여기는 m 마이너스, 이거 k 하나 써주고 m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고? 여기도 플러스 2가 된다. 왜냐하면 m이 m 플러스 1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같이 바꿔야 된다고. 알겠지? 그것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풀 거야. 이 녀석을 풀려고 하는데 이 녀석을 풀려고 보니까 얘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얘를 활용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제 꼴이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일단 k가 1부터 m 플러스 1까지니까 똑같이 m까지가 되도록 m 플러스 1이 녀석 하나 뒤로 빼버릴게. 알겠지?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뺄 수 있냐면 k가 1부터 m까지만 가고 얘는 가만히 있어봐. 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서 플러스 2 내비두고 알겠지? k는 m 플러스 2, 1 집어넣은 걸 해볼게. 이때 m 플러스 1 넣으면 어떻게 돼? 이거 지워져서 1 되지? m 플러스 1만 한 개 떨렁 남게 되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붙여주면 된다고? m 플러스 1이다. 이거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1부터 m까지는 똑같고 k 똑같고 m 똑같고 k 똑같은데 더하기 1이고 더하기 2잖아. 그럼 더하기 1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더하기 1로 바꿔야 저기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여기다 더하기 뭐가 되는 거야? 다시 k가 1부터 m까지 k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왜냐면 여기 있는 1이 튀어나가서 여기 k랑 같이 튀어나간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거 솔직히 합치고 싶지 않냐? 1부터 m까지면 1, 2, 3, 4에서 m까지 합친 건데 여기 뒤에 m 플러스 1도 있잖아. 그럼 너도 그냥 같이 들어가는 김에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푸는 거는 뭐로 푼 거냐? 수식 전개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수식 전개를 정확하게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이런 것도 기본기로서 되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만 수업하는 걸 싫어해.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졸라 노가다 계산을 잘하면 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냥 계산을 잘하시면 됨. 이런 느낌이니까 그럼 뭐 당연히 맞는 말이지. 세상의 모든 수학 문제는 계산을 잘하면 결국 답이 나와요. 알겠지? 근데 계산 과정에서의 뭔가 원리가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단 말이야. 얘를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뭔 말이었어, 이게? 이게 뭔 말이었냐면 1일 때 1이 몇 개 있고 1이 n개 있고 2가 n-1개 있고 3이 n-2개 있다.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1이 n개 있었고 1이 이렇게 n개 있었다고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에 몇 개 있었다고? 2가 n-1개 있었고 이렇게 한 개씩 줄어서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n-2개 있었고 그래서 맨 마지막 n이 한 개 나왔더라.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모양이 원래 모양이었단 말이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양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게 m일 때 이야기고 n 플러스 1로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m일 때 이야기고 n 플러스 1로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전체적으로 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길이도 길어진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추가되기 시작하겠어? 여기도 1이 추가되고 여기도 2가 추가되고 여기도 3이 추가됐던 거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그래서 쭈르륵 추가돼서 여기 어디? 여기도 m이 추가된 거지. 이만큼이 추가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도 하나 있었던 거지. n 플러스 1이 이렇게. 그래서 요 n 플러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얘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속적으로 합치는 게 더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이런 걸 머릿속에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식전개를 하면 완벽한 건데 물론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 안 해도 식전개만 해도 잘 돼. 근데 나는 이게 정말 싫더라고 수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이런 거 좀 싫어하시면 좋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막 풀고는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금 전 식과 그 다음 식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일단 성립은 한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게 의미는 뭔지 모르겠고 하여튼 연락에 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태가 되면 나는 뭔가 이렇게 좀 막막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계산대로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지? 물론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3분, 4분 내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금방 되는데 예를 들면 막 경시대회 문제였다 쳐봐봐.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반 걸리고 막 이러는데 일단 이 식이 무슨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언젠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마냥 전개하고 있는 채로 지금 30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뭔가 나는 왜 이런 걸 푸는가?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디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각각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습관이 남아있던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가끔 학생들 보면 막 뭘 풀고 있어요. 막 풀고 있는데 그 푸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막 쓰는 속도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과연 저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막 풀고 있는 건지 그냥 앞에 있는 식을 그 다음 식으로 좀 간단하게 만드는 것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냥 거기에 몰입되어 버린 건지 그런 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긴 있다고. 알겠지? 그럴 때 잠깐 고개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뭘 풀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수능 문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생각할 거리가 없어. 이런 뭐야? 그지 같은 문제인 거지. 그런 게 이제 거지같이 학생들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그런 류의 문제. 교육청 같은 데 종종 발견되는 그런 문제고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원리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시면 막 그림도 그려지고 그런 효과들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1부터 m까지 요 녀석 더하기로 했는데 아까 그 녀석은 식이 있었으니까 그 식 그대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야 1부터 m 플러스 1까지 이거 k 다 합친 거 알아 몰라? 당연히 알잖아. 여기다가 뭐라고 더해주면 돼? 2분의 m 플러스 1에다가 m 플러스 2라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둘이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 당연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 m 플러스 1 넣은 녀석이 될 테니까 이렇게 넓어지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고 실제로 뒤에 예제 문제 중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제대로 하드코어하게 증명을 해봤잖아? 자, 그러면 아까 그 예제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편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진짜야. 가끔 나한테 찾아오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저는요 빈칸 채우기 문제가 은근히 약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유가 이제 맥락을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앞뒤 맥락, 그 앞뒤에 어떻게 될지 잘 경험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때 제일 무식한 공법이 뭐니 그러면? 빈칸 채우기 문제 100개 줄 테니까 졸라 풀어봐. 그럼 언젠가 될 거야. 이거예요. 알겠죠? 그게 제일 무식한 공법입니다. 자, 근데 별로 효율적이진 않겠지 상식적으로.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 그냥 많이 풀어도 잘 될 거면 그냥 수능 문제 10만 문제 딱 뽑은 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수학 문제만 풀면 언젠가 100점 나오겠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 만약에 그게 맞는 말이라면 무조건 10수가 100점 나오게? 10수, 9수, 8수, 7수 이 순서대로 쭉 랭킹 매겨지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지? 자, 수학적 기납법이 빈칸 채우기가 잘 안 된다 싶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문제를 와장창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예 전공법으로. 알겠지? 정말로 수학적 기납법으로 내가 증명을 해보는 거야. 빈칸 채우는 게 안 돼? 그럼 빈칸을 아예 그냥 싹 다 모든 걸 빈칸으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된 거지.
알겠지? 영어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영어 실력 가장 빨리 느는 방법 중에 미국 한국판에 떨어뜨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알겠지? 그리고 뭐 주위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미국 한국판에 떨어뜨리면 이 새끼 무조건 늘겠지 뭐. 안 그래?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드코어하게 빈칸을 못 채우겠어. 그러면 모든 걸 빈칸으로 만들어줄게. 하나 채우겠지, 새끼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멋있고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오케이? 공부법도 익혀 나가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자, 요런 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시그마랑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n이 커지면 얘도 바뀌고 얘도 동시에 바뀌어서 정신이 없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같이 바뀌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줄의 이동이 아까는 단순히 넓어지는 거였다면 지금은 여기는 짧아지고 길어지고 막 이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모르겠고 항상 수학적 기하법이 반가운 건 뭐냐면 n이 1일 때 이런 걸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푸는 건데 요즘 수학적 기하법 같은 경우는 이 n이 1일 때는 그냥 숫자 넣으면 된다는 게 너무 많이 깔려져 있어가지고 가가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가를 여기다 안 넣어주더라. 뒤에다 넣어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다가 가 하나 넣고 나 하나 넣은 다음에 어이없는 다를 뭐 다에 들어갈 숫자를 가에 나의 식에다 집어넣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자명 여기 요거 푸는 게 아주 개꿀인데 그걸 아예 안 물어봐. 알겠지? 그래서 이거 내가 아는데 하고 넘어갈 때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자, n이 1입니다. n이 1일 때 넣어보면 어떻게 돼? 1부터 1까지니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 나오죠. 여기도 뭐야? 1에다 1부터 1까지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 와, 1 더하기 1하고 1 곱하기 2가 똑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정말 그야말로 자명한 녀석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명하다. 자명하다의 자자가 뭐게? 한자로. 야, 이 정도 솔직히 알 수 있지 않냐? 아니, 선생님 저 한자 모르는데요? 뭐 제2 외국어로 한문 안 했는데요? 뭐, 아니 그런 거 필요 없고 솔직히 한국 사람이면 자명하다의 자자가 무슨 자자인지 알걸? 야자할 때 자는 무슨 자야? 이렇게 스스로 한다는 거지, 스스로. 물론 세상에 야자는 스스로 하는 게 어딨어. 근데 하여튼 컨셉은 그거지. 알겠지? 그 스스로 자잖아. 이것도 스스로 자야. 스스로 자. 명은 뭐야? 명은 밝을 명 혹은 뭐 증명됐다 할 때 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스스로 밝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됐다. 알겠죠? 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증명 보였어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나 한자 경시대 나가서 상 탄 거 알아? 중학생 때? 아니 이런 거 있었어요. 중2 때 제가 전국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그 대상을 탔잖아. 그러고 나니까 중3이 됐는데 선생님이 한자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내가 그때 왜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렸을 때 뭐 사자성어 관련된 만화책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읽어서 어줍지 않게 주어들은 사자성어는 좀 있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 딱 그 정도 수준이고 전국 대회에 한자로 나가려면 한자를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잖아. 근데 이제 그게 절대 짤도 없는 그런 수준인데 뭔가 중2 때 나가서 막 대상 타고 막 이러니까 약간 그거에 좀 그게 맞아가지고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 경시대 나갔을 때 딱 손 들어서 나갔지. 너 효정이 한자도 잘하니? 그랬더니 좀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래서 나갔지. 그래서 무슨 뭐 고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거기서 모여서 애들이 막 시험을 치는데 와 근데 확실히 한자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아마 한문 교수님들이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문과인 거예요. 문과. 왜 그랬냐면은 그 1번 문제가 뭐였냐? 단어들이 한자 단어가 뭐 몇십 개가 이렇게 쭉 써 있어요. 몇십 개가 쭉 써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의미가 생기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쓰라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뭐 스스로 자자가 있고 밝을 명자가 있으면 스스로자 밝을 명 써서 자명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그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문제에 왜 문과 드립 치는 건지 알아? 그 문제의 단점이 뭐냐면 감점이 없어요. 틀렸을 때. 알겠지? 틀렸을 때 감점이 없어.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순간 잠깐 감점이 없다고? 그런데 지금 한 50개 있다고? 50P이잖아. 50 곱하기 49잖아.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쓰면 다 맞는 거 아니야. 확실하잖아. 다 쓰면 다 맞는 거. 맞잖아. 근데 이제 뭐 다 쓰면 좀 쪽팔리긴 하니까 답안지인데 남들은 뭐 요만큼 내는데 나 혼자 요만큼 내고 너무 쪽팔리니까 왜 보다 보면 택도 없는 거 있지. 뭔가 이렇게 이런 말은 생전 처음 내가 들어보지도 못했다. 왜냐면 내가 거기서 읽을 줄 알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킹 뭐 이런 거 있어. 독킹 이런 거 누르면 없어. 킹자가 없긴 하겠지만 알겠지만 예를 들면 있다면 그런 단어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그것만 빼고 알겠지?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뭔가 이렇게 어디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면 그게 그 한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닥치고 다 쓴 거야. 그래서 상 탔어.
장여상인가 동상인가 상 탔어. 왜냐면 거기서 내가 거의 만점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뒤에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잖아. 그럼 못 풀지. 그리고 한자 형신에 이런 데가 나가잖아. 한자가 진짜로 농담 아니라 새카매. 막 벌레 같아. 막 뭐가 몰라 써있어. 그래가지고 오, 이거 뭐야? 읽을 줄도 모르겠다. 약간. 그리고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 색 개만음 한번 세보고. 알겠지? 뭐 이 정도로 복잡한 한자들이 막 있어서 그건 못 풀어. 근데 1번 문제에서 엄청난 점수를 만점을 딱 받은 거지. 왜? 내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7점 된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상 탔으면 거기서 받았겠지. 내가 상 탔어요. 장려상인가 뭔가 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시상식 가는데 그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 왜 조회 시간에 구령대 올라가가지고 상장 받는다. 뭐 4반 남이죠. 그러면 가서 다 같이 받고 이런 거 있거든. 근데 이제 맨날 수학을 받으니까 또 남녀 수학 받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냥 한문 받아왔더니까 오씨 한자도 잘해. 막 이런. 아니 못해. 근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죠? 진짜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리를 굴리면 그런 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적극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라고.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 뭐야? n이 m일 때가 되면 뭐일 때를 보인다고? n이 m 플러스 1 때가 된다는 걸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n이 m일 때가 되면 n이 m 플러스 1 때가 된다는 걸 보여야만 되겠는데, 자, m일 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m일 때 된다는 얘기는 n이 1부터 m까지 2k-1이랑 2k분의 1이랑 곱해서 둘이 더했더니 이게 뭐랑 똑같더라고? k가 1부터 m까지 m 더하기 k분의 1하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이게 둘이 똑같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우리가 바꿔봐야 돼요. 뭐를? n이 1부터 어디까지 가는 것을? m 플러스 1까지 가는 것을 활용해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걔는 쉽지. 2k-1 더하기 2k분의 1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가 얘라는 사실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지.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찢어. 하나를 뭐로? n이 1부터 m까지 가는 거랑 2k-1에서 2k까지 곱해져 있잖아. 이렇게 되는 놈이랑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2m 플러스 1과 2m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된 녀석을 찢어. 이렇게 찢어. 그리고 나니까 넌 필요 없잖아. 똑같다며. 되게 갖고 와. k가 1부터 m까지 m 더하기 k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만 잘 섞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빈칸 채우기가 그게 안 되지만 경시대에 공부하던 시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다 함께 돼야 돼, 안 돼야 돼? 무조건. 돼야 되지. 근데 모르겠지. 만약에 모르겠으면 된다 하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알겠죠? 근데 채점한 사람이 그 수많은 답안지를 아주 단계별로 심사숙고 읽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 했네 이러면서 동그라미 쳐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논술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해나가시면 될 수도 있어요. 맥락상 이게 무조건 돼야 돼. 근데 왜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핵심적인 부분을 마치 계산 생략한 것처럼 넘어간 다음에 그럼으로 하고 이렇게 뻔뻔하게 답을 내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일부분이 깎이면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안 깎이면 오케이 땡큐. 살렸다. 사기 쳐서 성공했다.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알겠지? 논술 문제 풀 때, 경시 문제 풀 때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진짜로 전국 레벨에서 그러니까 전국 몇 등을 다투는 그런 시험에서도 전국 몇 등끼리 그런 거 했다니까. 채점한 사람도 수학과 박사과정이고 지금 푸는 애도 고등학교 중에서 고등학생 중에 수학 제일 잘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겠지? 이렇게 딱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가끔 채점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 이거 아닌데 이 새끼가 맥락상 이거인 것 같으니까 이거라고 무기내 병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깔 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조교가 그러지. 너 대충 찍었지 새끼야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지만 근데 이게 돼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걸 풀어나가야 돼. 이거 풀어보자. k가 1부터 m까지 쭉 넣으면 어떻게 돼? 까지가 m 플러스 2분의 1부터 해갖고 어디까지 가면 될까? 쭉 가서 어디까지? m 더하기 n분의 1까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뭐냐면 사실 2m 플러스 1분의 1에서부터 2m 플러스 2분의 1을 뺀 거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맥락이 자연스러워요. 쭉 가다가 어디까지 오냐? 2m분의 1까지 왔고 2m 플러스 1분의 1까지 왔잖아. 하나 더 갔잖아. 그럼 요것만 빼면 어떻게 돼? 뭔가 이어지는 맥락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건 뭐니? 여기는 m을 뭐로 넣고 싶다고 대신? m 플러스 1로 대신해서 넣고 싶으면 여기도 m 플러스 1로 대신해 들어가겠지. 그런데 여기를 m 플러스 1로 넣다 보면 어떻게 돼? 봐봐. 얘들아 k가 1부터 여기다 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만 m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도 m 플러스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여기도 m 플러스 1이 되고 더하기 k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녀석이야? k에다 1을 집어넣으면 m 플러스 2분의 1부터 시작한 녀석이 됐더라 이런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 m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데? 알겠지?
근데 이상하다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디로 끝나? 맨 마지막에는 2n 플러스 2분의 1로 끝난다고 이렇게. 그러면 잘 보면 알 수 있다고. 뭘 알 수 있어요? n 플러스 2분의 1부터 2n 플러스 1분의 1까지 어떻게 돼? 서로 완벽하게 똑같아요. n 플러스 2분의 1부터 여기 2n 플러스 1까지 완벽하게 똑같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n 플러스 1분의 1이 어떻게 된 거야? 2n 플러스 1을 뺐으니까 n 플러스 1분의 1만 2n 플러스 2분의 1만 남았을 거 아니야. 그게 뒤에 붙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될 거니까 이 꼴이라고 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빈칸 채우기에선 당연히 결론과 결론 사이의 중간 계산 과정을 지가 일부러 빈칸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놨겠지. 거기 채우라고. 알겠지? 그래야 여러분이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뭐가 된다고? 풀어나갈 수 있는데 이거의 원리는 뭐였다? 이게 뒤로 가긴 가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뒤로 더 많이 가는 거지.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걸 절로 갖고 와서 옮겨서 계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요거까지 이해를 하시면 수학적 기납법이 어렵게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를 전부 다 공부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납법이 어려운 케이스가 종류별가 몇 가지 없어요. 예를 들면 수학적 기납법이 뭐 킬러로 나와가지고 막 사람 미치게 만들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다 중요하다 하겠지. 기납법은 일단 첫 번째 안 나올 확률이 높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도 있어. 절반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나오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놀 테니까 솔직히 되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알겠지? 이렇게 공부해서 예제 유제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개념도 잡혔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균합적 정에 대한 얘기도 했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봐야 될 타이밍이니?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알겠죠?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잘 익혔는지 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